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여러분들 다들 공무원 원하는 공무원 군무원 시기에 합격해가지고 현직에서 근무할 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진행 형태를 말씀드리겠는데 이론 강의를 워낙 이제 2시간 하고 오후부터 이제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원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했던 거는 수업 자체 시간을 운영을 뭐 선생님이 그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그 연초 시작되기 전에 얘기를 그렇게 끝냈거든요. 제 생각에는 신규 자원도 너무 인원수가 적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론 강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 틀, 처음 듣는 사람들 기본적인 이론에 관한 틀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틀 자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근데 정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그 강의하는 무료 강의 있죠? 무료 강의 자체를 듣고 요 강의 자체를 그걸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최근에 등장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단원별로 문제를 점검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이것도 하나, 너무 이 수업이 너무 힘든 사람들, 나 처음 듣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은 수업의 형태가 이거 말고 또 교육학 강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에 상관없으니까 1시간 듣고 난 다음에 나하고 좀 상담하고 판단을 내도록 합시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학 구성체계, 행정학은 여러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때문에 얘기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행하는 활동을 행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정부가 행하는 활동, 그래서 행정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자, 행정의 어원은 영어로 이걸 행정 그러거든. 어드미니 스트레이션. 영어로 우리가 행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행정이라는 단어도 있고 관리도 있고 경영이라고도 번역을 해. 어원에서는, 영어 사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에 정확하게 할 때는 퍼블릭이란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비즈니스. 그래서 앞 단어에 요게 들어가면은 공공을 관리하는 것, 이게 현재 배우고 있는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하단에 이건 뭐야? 그대로 번역하면 사업관리. 이 사업관리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M자 붙이잖아. MBA란 말 들어봤죠? MBA. 그건 여러분들 경영학 석사를 얘기합니다. 미국서 뭐 공부하거나 국내에서. MBA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미국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내의 경영학 석사도 MB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BA라고 그러는 거고. 요 앞에 여러분들 대신 M자가 들어갔다고 MPA는 바로 뭐야? 행정학 석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자, 여러분들. 그럼 관리라고 볼 때는 행정 자체를 그대로 어원으로 얘기할 때는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죠? 뭐 대상이 공공을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주체를 불문하고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서 행정을 이해할 때는 광의의 행정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협의하고 광의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요 협의는 주체가 명시가 돼. 주체. 누가? 정부. 뭐 정부 관료제, 정부가 해하는 활동. 그리고 반면에 광의를 얘기할 때는 주체를 불문한 개념이야. 주체를 불문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하고 관리하는 제 활동. 이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광의의 행정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협의, 광의 개념 이해 못하는 사람. 자, 이 한 거를 간주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 협의의 개념 자체를 협의의 개념을 특수성에 근거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요 광의의 개념을 우리가 보편성은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존재한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제 광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개념 자체를 협의의 개념을 특수성,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을 보편성에 근거한 개념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광의하고 협의의 개념을 구분시키는 문제도 지문에서 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숙지해서 이걸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광의 주체가 나오지 않았다 해서 양자를 구분하고 볼 수 있다. 협의를 뭐라 한다? 특수, 광의를 보편. 일단은 이렇게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 정의를 할 때는 거기 여러분들 1페이지 보시면은 개념의 박스가 나와.
박스. 여러분 교재 갖고 나왔나? 이거 안 받았나? 요거 안 받았어요? 이거 아직 안 받았고. 응? 교재가 없대? 전려가지 않았대? 자, 알았어요. 알았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교재는 갖고 왔어요? 우리가 보는 행사 교재? 행사 교재는 있어요? 잠깐 좀 앉아 있어요. 자, 그럼 교재를 잠깐 보자. 그럼 교재를 어딜 보시냐면은, 자, 페이지 8쪽을 잠깐 펴보세요. 8쪽. 교재 8쪽. 자, 8쪽의 맨 위에 행정의 개념에서 보편성과 특성 두 가지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보편성은 주체를 불문한 개념, 특수성, 공익 달성을 위한 주체, 정부 관료제 행위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가야 되겠고, 그 밑에 박스에 한 노드로 보는 행정의 개념 정의가 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칠판을 또 잠깐 좀 봐야 되겠네.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론의 형태가 이제 발현이 돼. 그래서 미국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서 행정의 개념을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잠깐 좀 보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 1776년부터 1801년도, 1829년, 1887년. 자, 미국 역사의 흐름이야. 자, 요 시기를 지배했던 것은 초대 재무성 장관,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재무성 장관에 취임을 해. 자, 그럼 보자. 초창기 국가가 등장했다.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나 기구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창출이 요청이 돼야 한대. 되죠. 그래서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집권 사상 자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밀턴주의 그러는데, 해밀턴주의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강력한 뭐다? 중앙집권 사상으로 전개해야 돼.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자, 그럼 이게 약 30년 정도 미국 사회를 지배했어. 여러분들 모든 사회나 역사는 음과 양의 법칙이 지배하죠. 그럼 여러분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그럼 이것이 약 30년 지배했다?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걸 양이라고 할 때 음이 발생해. 그러면 음을 얘기한 게 누구냐?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이야. 그 제퍼슨주의가 등장하는데 당연히 중앙집권에 대항하는 거 아니야. 음양이니까. 바로 뭐야? 지방분권이야. 자, 그럼 물어보자. 지방분권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자, 물어보자. 우리가 이 이념적을 얘기할 때 사회주의를 진보주의라고 얘기하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있잖아. 자유주의를 보수주의 그러는데,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 가운데 작은 정부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주의야, 작은 정부야. 여러분들, 우리가 방한 자유주의는 국가는 별게 아니에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할 뿐이야. 그 이상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네가 할 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국방 치안만 담당하라. 그거 여러분들.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자유주의 자체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작은 정부의 형태를 강조한다란다? 강조하죠. 사회주의는 큰 정부예요, 여러분들. 그럼 보자. 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여러분들 극소화하자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만큼 개인한테 자유를 줬으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누구 책임이야? 개인의 책임이야. 국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못 살라 그거야. 자유주의는. 아주 냉혹한 게 자유주의예요. 그게 바로 시장경제고. 그게 바로 시장경제거든요. 한국의 국회라든가 대통령 자체를 얘기했던 시장주의만 얘기해. 미친놈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장주의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민족 같은 경우에는 못 먹고 못 살잖아. 우리는 여러분들 국가가 나와서 보호하기를 원치 않아. 원하죠. 그래서 이 국가가 나와서 민초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사상 자체가 바로 뭐다? 사회주의야. 그래서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를 점령한 미국이 지배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모든 국가들한테 여러분 이상하게 이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좀 사회가 나아졌으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하면 난 빨갱이로 잡혀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말은 뭐다? 자, 하여간에 자유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작은 정부야.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뭘 해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라. 그래 자유주의 여러분들. 작은 정부. 그러면 여기 보자. 이건 큰 정부지. 이건 작은 정부지. 그러면 해밀턴 사상과 제퍼슨주의 가운데 자 물어보자. 자유주의와 관련된 것 그런 뭐야? 응? 당연히 제퍼슨주의지. 그래서 제퍼슨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퍼슨 자유주의. 제퍼슨 자유주의. 제퍼슨 지방 분권 사상, 몽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1829년부터 1887년까지는 역관주의라는 게 탄생해. 이걸 얘기한 게 7대 대통령 잭슨이야. 그래서 잭슨주의가 지배했다고 얘기하는데, 역관이란 말은 스포일제 가지고 이걸 번역할 때 전리품이라고 번역을 해. 전리품. 왜 전리품이냐? 잭슨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의 임명권을 여러분들 누가 가냐? 집권당이 갖도록 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집권했다 그러면 공화당 자체가 공화당 당원들을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민주당이 집권했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을 공무원을 임명하는 게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잭슨주의 역관이야. 그 역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직은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역관, 전리품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엽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사냥감이 노예가 되지. 이걸 이제 엽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엽관주의 이런 말씀이에요. 엽관주의. 이 엽관주의 자체를 우리가 잭슨주의라고 그래. 그럼 잭슨주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게야.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정당 정치.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정당 정치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정당에 가입을 하고 정당 정치에 막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장점을 가져와. 자, 그러나 역관주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막 등장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가장 큰 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한 게 집권당을 위한 게 국민을 위한 존재의 공무원 아니야. 근데 지금 얘기한 이 공무원 자체가 집권당의 사냥개 사벽으로 전락해버려.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표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자, 또 하나 여러분들. 공직을 집권당이 집권하다 보니까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해서 집권당의 정치 자금으로 쓰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행정의 부패가 만연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행정하는 부패가 만연됐고 여러분들 집권당 자체가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역관주의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돈 써먹고 별짓 다 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패한 사악한 새끼들이 국회에 모여 있잖아. 그 하물며 이 당시는 더 했겠지. 엄청나게 사회가 여러분들 썩은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교재의 그 8페이지 보시면은 학자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 나와 안 나와? 박스에. 찾았습니까? 자, 윌슨 자체는 이런 얘기예요. 자, 행정은 집권당 정치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언급을 해. 다시 한번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 그 영역은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 영역. 여기에 근간 최초의 개념적이가 바로 뭐다? 행정관리설이에요. 그 행정관리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리고 요 1887년도에 윌슨이 최초로 얘기해. 그래서 이 1887년을 미국 행정학의 탄생으로 파악해. 개념이 최초로 만들어져. 그리고 요 1887년을 미국 행정학의 출발점이라고도 얘기하고 윌슨을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학자들 몇 사람 이어야 되는데 어디를 보냐? 5페이지. 자, 5페이지의 그 행정관리설에서 일본의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라는 말이 나와.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거기 그 4번에 정책, 그 옆에 역관주의 폐단국복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역관주의 폐단국복으로 나왔고, 자, 5번에 우드로 윌슨 행정은 정치밖의 고유 영역, 그 영역을 사무의 영역. 됐습니까? 여기 이제 행정관리설 얘기하는데 학자를 얘기할 때 또 한 사람 가져갈 게 거기 여러분들 그 힘들어도 공부한 사람들 5번, 6번, 7번을 다 가져가야 돼. 다 기출문제 지문이야. 요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은 군나우야. 약 3년 됐나 7급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학자를 묻는 것도 출제에 나오는데 행정에서 외울 학자는 10명 정도밖에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10명. 요 사람 외우라고 그만 외우면 돼. 그 밖에 문제는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5번, 6번, 7번 벌써 여러분들 10명 가운데 세 사람 얘기했다. 이 사람 무조건 외워야 돼. 세 사람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LD 화이트는 왜 중요하냐면은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를 써.
거기 여러분들 행정학 입문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나올게요. 그래서 행정을 사람과 물자의 관리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군 나오는 정치행정에서 정치는 국가이사의 표현, 행정은 국가이사의 실천. 그래서 정치행정의 역할을 구분한 게 지금 얘기한 군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행정관리설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좀 얘기했는데 다시 여러분들 두 장을 넘겨서 자, 행정관리설 나왔고 행정의 본질 공공사무의 관리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행정관리설을 달리 얘기할 때 기술적 행정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기술 테크닉이다 해가서 기술적 행정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적 행정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자.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자, 앞으로 행정학을 공부할 때 행정의 성향을 모든 학문은 학문의 발생 근원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알죠? 수학.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 배웠잖아. 수학의 근원지는 어디야? 수학의 발생지는 어디야? 철학 아니야, 철학.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본을 수로 파악했고, 피타고라스는 워낙은 철학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수학의 근원지, 발생지는 뭐다? 철학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행정학 전문 용어로 로코스란 말을 쓰는데, 내가 니들한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시험지는 안 나오니까. 어? 그럼 마찬가지야. 행정학도 학문의 발생 근원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정의 발생지를 정치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야, 아니야. 행정 오히려 경영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많이 따온, 민간에서 발생하는 것을 따온 게 행정이야. 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서 행정 자체를 이해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행정을 정치로 파악할 때는 정치와 행정은 본질이 하나다요. 이름을 정치행정 일원론이라고 얘기해. 본질은 같기 때문에 피질이 같다 얘기해요. 근데 그럼 이쪽으로 파악할 때 경영으로 파악할 때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치행정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원론이라 그래. 이원론. 쉬운 말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여기 보자. 아까 행정을 퍼블릭 뭐라 그랬어요? 어드미니 스트레이션 얘기했지. 자, 그리고 경영을 뭐라 했어요? 비즈니스. 이거 얘기했지. 그래서 요거를 번역할 때 이제 공행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것을 사행정이라 그래. 그럼 사행정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얘기해? 기업의 경영을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여기 보자 여러분들. 경영으로 파악할 때는 바로 뭐야? 공행정과 사행정은 같다 안 같다? 공행정, 사행정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일원론. 이쪽은 그러면 아니야. 공사행정은 다른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원론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원론. 그래서 정치행정 1이면 공사행정은 2가 되는 거고 정치행정 2가 되면 공사행정 1이 돼. 알았어요? 이건 수학의 공식과 거의 같아. 근데 100%는 아니야. 자, 행정학은 사회과학이야. 그럼 사회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여러분들 필연의 법칙이 지배해, 예외의 법칙이 지배해. 예외가 있는 게 예외가. 그래서 100%라는 말은 안 써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 90%, 예외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정치행정 1이면 공사행정 2가 되고, 정치행정 2면은 공사행정 1, 2가 돼. 이건 뭐라 했어요? 관리라 그랬죠. 관리. 그럼 관리 현상으로 파악했다 할 때는 여러분들 바로 뭐다? 행정을 경영의 성격으로 본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8페이지 보시면 행정관리설에서 나온 게 중간에 정치행정 이원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8페이지에. 됐습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행정관리설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역관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에 등장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관주의 폐단 극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행정관리설은 여기 보자. 처방적 이론으로 등장했다. OX. 처방적 이론으로 등장했다. OX. 저 역관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한 거 아니야. 기출문제야. 처방적 이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얘기할 때 행정학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처음 나온 사람들은 적어. 처음 나온 사람들은 적으세요. 자, 양면성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를 얘기할 때는 과학성이 있고 또 하나 얘기할 때는 기술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언스야. 학문이다 이게. 학문. 이거는 학문의 성격이야. 학문의 성격.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요거 이 과학성의 성격 자체는 학문의 이론적인 것을 구성할 때는 과학성이란 말을 써.
그 행성학도 여러분들 먼저 학문이다 보니까 행성학의 이론 범주를 설정을 해야 돼. 해야죠. 이렇게 이론 범주를 설정하고 만드는 것을 과학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 사이먼 좀 이따 배울게요. 좀 이따. 근데 하단의 기술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과학성은 이제 말 그대로 사이언스야. 영어로. 사이언스고 요 기술성 자체를 얘기할 때 한자로 이렇게 적는데 기술성이야. 사이먼 자체는 이것을 프랙틱스라고 그랬어. 뭐라 했다? 프랙틱스. 이게 빠졌다. C가. 프랙틱스. 알았어요? 자, 이건 이제 사이먼이 얘기한 거야. 하버트 사이먼은 하단의 기술성을 지금 얘기한 프랙티스라고 했고, 이 사람은 특히 이 과학성 자체를 강조한 게 사이먼이야. 사이먼 자체는 굉장히 기술성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처방하는 거 여러분들 정부의 활동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건 여러분들 부정한 게 아닌데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행정의 이론적 범위 설정을 먼저 하자고 파악한 게 사이먼이야. 그래서 사이먼은 이쪽에 집중을 둔 거고. 알았어요? 요 하단의 기술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요건 이제 사이먼이 얘기한 거고 이것을 알트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트 아니면 프로페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파악한 사람은 그냥 왈도야. 누가 얘기했다? 왈도는 학자가 있어. 자, 칠판에다가 뭘 적어놨어요? 알트하고 또 하나 뭘 적어놨어요? 프로페션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자, 이건 하여간 기술성인데, 자, 근데 알트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 예술이지, 예술. 예술은 단순한 기계 활동을 갖고 예술이라 한다. OX. 예술은 단순한 기계 활동 갖고 예술이란 말을 안 써요. 예술은 여러분들 가치의 구현이야. 미적 가치, 가치의 구현을 하고 한 실천적, 창작적 활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파악한 알트를 얘기한 것은 이 왈도는 그냥 현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을 토대로 뭘 구현을 해야 돼. 해야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자, 여기 보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표명해 놓고 했던 게 바로 부동산 자체를 여러분들 부동산 자체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격이. 자, 작은 국토에서 여러분들 뭐 인천하고 서울 거리 얼마 안 되잖아. 서울 목동하고 여기 인천하고 집값 차이 얼마나 30평대를 하더라도 15억에서 20억 차이가 나. 인천은 5억인데 거기는 여러분들 얼마예요? 20억, 25억에 30억 한다 30억. 20억이 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돼 안 돼? 이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때는 부동산 정책 자체를 토대로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야. 실패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실행한 거 아니야. 실행. 그래 안 그래요? 왜?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그래서 항상 이 기술성 자체는 앞에 뭘 가져가냐면은 가치의 구현을 항상 가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술성을 가치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란다? 가치성, 규범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나 규범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실행적 활동, 그래서 알트란 말을 쓴 거고, 프로페셔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 영어 시간에 배웠을게요. 뭐라고 번역을 해? 프로페션. 직업 아니야, 직업. 직업이 프로페션이지 뭐야. 그럼 프로페션 자체는 직업이란 말을 얘기할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강조한 직업은 뭐야? 전문 직업이야, 전문 직업. 의사, 공무원, 전문 직업이 아니야. 변호사, 들어가죠. 전문 직업이야. 판사,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럼 전문 직업 자체를 얘기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것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실용성을 갖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문성이 큰 거예요. 의사는 여러분 환자 자체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치료해야 돼.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전문 직업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의하고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서 강의, 학원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선생님 좀 강의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요. 이것도 바로 뭐냐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왈도는 이걸 하여간에 기술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거 행정한 경우에 따라 이걸 강조하기도 하고 이걸 강조하기도 해서. 자, 그럼 보자. 사이먼도 과학성과 기술성을 얘기했고 왈도도 과학성과 기술성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양자를 부정한 건 아니야. 얘도 이걸 인정을 해. 그렇지만 이쪽에 초점 두고 행정학을 연구했다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사이먼이 파악한 기술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프랙티스라고 했고
왈도는 기술성을 뭐 알트라 프로페션이라고 바뀌었다. 이거 바꿔놓으면 맞아 틀려. 틀리죠. 작년도 공무원 그 기출문제지. 나왔던 내용이고. 자,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자. 요 기술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물어볼게. 그러면 현실 문제 해결을 기술성이라고 한다고 뭐라 그랬죠? 그러면 처방성이라고도 한다. OX. O가 되는 게 기술성 처방성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기술성 처방성 같다 그랬고 또 뭐 같다 그랬어요? 좀 전에 뭐 같다 그랬어요? 가치성, 규모성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 좀 하나 풀어볼까? 여러분들 문제 이거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문제 봐봐. 기초이론 문제 1번 나온 거 봐. 자,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지? 자, 1번에 왈도가 프랙틱스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고, 왈도가 프랙틱스라 그랬어요? 사이먼이 프랙틱스라 그랬어요? 사이먼이 프랙틱스라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뭐 2번에 윌슨 자체 초기 행정학, 거기 관리 기술을 얘기하던 행정관리설을 얘기하는 거야. 행정의 원리는 아직 안 배웠잖아. 나중에 배울 테고. 하여간 행정의 기술성을 강조했다, 맞죠? 좀 전에 역관주의 문제점을 처방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행정관리설을 했으니까 2번 그 표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뭐 3번, 4번 자체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또 뭐 자세히 배울 테니까 일단은 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답은 당연히 몇 번이다? 1번이다. 여기 보자. 프랙틱스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이먼. 왈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알트 또는 프로페셔니로 파악했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걸 얘기했는데, 자, 제가 행정관리설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처방적 이론으로 등장했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럼 보자. 처방적 기술적 이론으로 등장했다. 무조건 맞겠지? 그럼 물어보자. 처방적, 규범적 이론으로 등장했다. OX. 우리 배운 지식을 동원해봐. 좀 전에 배운 거. 제가 처방성, 여러분들 기술성, 규범성, 가치성 같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럼 처방적, 규범적 이론으로 등장했다. OX. 5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5가.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행정관리설은 학습을 했고, 자, 그다음에 통치기능설은 1930년대부터 45년도까지 등장한 게 통치기능설이야. 자, 칠판을 잠깐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행정 자체를 얘기할 때 정치의 색깔로 보기도 하고 경영의 색깔로 보기도 한다. 아까 행정 얘기해서 그랬어요. 했죠? 그러면 정치의 색깔로 볼 때는 뭐가 있냐면은, 자, 물어보자. 정치하는 것은 국회가요, 행정부가요? 쉽게. 정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요, 행정부에서요? 국회에서 하지. 이준석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 젊은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 뭐에 대표하고 있죠? 그게 정치하는 게야, 행정하는 게야. 그게 정치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주심제를 대통령도 정치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물어보자. 국회는 정치하는데 그럼 정치 형태 가운데 국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야? 무슨 활동이야? 입법 활동. 국회가 입법부 아니야. 그래서 이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뭐다? 입법 활동이에요. 입법 활동. 요 입법 활동을 보통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입법 활동을 정책 결정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정책 결정.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싸움을 잘해 못해. 싸움 잘하잖아. 멱살 잡고 싸움질 하다가 서로 여러분들 욕하고 다시 여러분들 타협해야 하네. 하죠. 이것도 우리는 정치한다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럼 교재 앞쪽을 잠깐 좀 보자. 어딜 보냐 하면은 5페이지 날개를 잠깐 보세요. 5페이지의 날개. 자, 행정상 정책 성격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란 나온 거 보자.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국회의 분파 집단들. 거기 뭐 더불어민주당 쭉 나왔어요, 여러분들. 각각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 이렇게 나왔어. 투쟁하고 대화한다. 멱살 잡고 싸움질하다가 타협해야 하네. 하죠. 그 정치한다 그러잖아. 자, 그 다음 나온 게 정책 결정이란 말이 나와서 안 나왔어.
정책 결정 가로 안에 무슨 활동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5페이지에 날개를 보는 건데 입법이란 말 나오죠. 의결도 우리가 정책 결정한다. 예산 의결 그런 거 해야 하네. 예산 심의 의결 국회에서 하잖아.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간섭을 정치를 한다. 따라 정치에는 가치 판단적 성격, 대화 투쟁, 권력 형성과 정책 결정 등이 포함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행정을 정책 결정한다. 서로 멱살 잡고 싸움질한다. 이렇게 볼 때는 행정을 정치로 보는 게야, 이쪽에는 경영으로 보는 게야. 정치로 보는 거예요, 정치. 자, 그럼 여러분들 통치기능설 이제 보겠습니다. 자, 통치기능설은 거기 그냥 5페이지 계속 보자. 30년대부터 40년대 중반까지 지배하는데 통치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통치기능설이야. 모든 용어는 용어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럼 통치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 입법활동과 집행활동. 그럼 여러분들 입법활동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정책 결정.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자. 집행활동은 그러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정책 결정,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입법활동인 정책 결정을 행정의 시각으로 파악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럼 행정의 성향을 정치로 본 게야, 경영으로 본 게야? 정치로 본 거지. 그럼 당연히 정치행정 1이야, 2야. 정치행정 1. 그래서 그 밑에 정치행정 1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능적 행정학, 통치기능설 같은 말이고. 그럼 제가 정치행정이 1이면 공사행정은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이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통치기능설 언제 등장했어? 1930년대. 자, 여기 보자. 여러분 1930년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뭐가 떠올라? 경제공황. 그죠? 그럼 이전 기어지에 지배했던 경제 논리는 바로 뭐야? 시장경제. 그리고 바탕이 된 게 바로 뭐야? 대의민주주의. 이제 대의성은 누가? 의회가.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지배했잖아. 당연히 여러분들 이때는 의회가 힘이 센 게 행정부가 힘이 센 게. 의회가 힘이 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의회 국가란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시장 경제가 여러분 30년대 무력증을 노정했어요. 시장은 똑똑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똑똑하니까 여러분 자유주의는 뭐라는 게야? 자유주의. 스미스가 얘기한 게, 엄마 국가에 엄마 개입하지 마, 엄마 똑똑히 알아서 하라, 임마. 너 개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야. 근데 공황 때 이 똑똑한 시장 경제가 저른발의 경제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의회한테 이 개새끼라고 막 그러는 게, 이 개새끼를 뽑아버리니까 시장 경제 무력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의회를 안 믿어. 누굴 믿어? 행정부로 가는 거야. 야, 행정부 우리 니들이 진짜나. 그러니까 니들이 의회를 대신해서 법도 만들고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때 30년대 이후에는 행정부가 힘이 센 국가가 등장해. 그럼 이걸 의회가 힘이 센 거 의회 국가. 이건 무슨 국가? 행정국가로 말씀합니다. 그럼 행정국가 힘이 세졌어. 그러면 이제 행정부도 의회처럼 법을 제정해야 하는.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 입법이라는 게 탄생한 거야.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들 법을 만들죠. 그걸 뭐라 그래? 지금 얘기한 식으로 대통령령, 시행령, 명령이라 그러죠. 장관은 부령 만들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때부터 등장한 거야. 그럼 여기서 30년대 행정국가의 대두와 함께 야 이제 행정은 이제 국회에다가 뭐 여러분들 가서 허락받고 하지 말고 알아서 하자. 언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하는 개념 형태가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 지금 배운 통치기능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여기 통치기능설 그래서 맨 밑에 행정국가의 대두와 함께 등장했다 그런 말 나왔나? 나왔죠? 그 학자 두 사람 요즘 아세요? 시부지 안 나와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에 통치기능설 그리고 정책결정 집행 기능적 행정학 정책행정 1 나왔고 마셀 디목 애플비 나왔고 행정국가의 대도란 말 나오죠. 학자는 요즘 아세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 이제 여러분들 행정 행태설 자체를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이 행정 행태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잠깐 좀 칠판을 보자. 자, 여기 보자. 자, 이걸 제시한 학자는 누구냐? 하버트 사이먼이야. 만들거든. 근데 이걸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냐 하면은, 자, 아까 행정학 탄생 1887년 얘기했어. 물어보자.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 누구? 우드로 윌슨.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 사무의 영역 최초로 개념적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요때 등장한 게, 자, 정확하게 1946년이야. 그럼 몇 년 지났어? 정확히 60년. 사이먼은 1946년도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비헤이버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간행된 책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어. 미국 국기 있죠. 성적이 상징한 식으로 그 책이 원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원서가 맨 처음에 나온 이후로 계속 표지가 그 표지로 나와. 그래서 이거 한 몇 년? 나 96년도인가 5년도인가 당국대학에서 이제 전시비 그 원서 강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책 갖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책이 하여간 원서, 그러니까 요때 발행된 게 지금도 이 책이 시작하러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놈들이죠. 그런 면으로 볼 때 미국 놈들은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의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집 때문 것도 하나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그 책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때 60년이야. 그럼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도 사이먼 얘기가 그런 거야. 행정은 하나의 완성된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다른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법학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여러분들 학문의 이론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이론적 틀이 확립이 됐잖아. 생각해보세요. 근데 행정학은 아직까지 하나의 학문,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도 다른 학문처럼 온전한 하나의 학문이 되어야 한다. 이걸 행정학의 과학화라 그래.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행태설 자체를 이제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인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소위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인용하는데 논리실증주의 인용이라고도 얘기해. 이건 전 지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연과학적 방법론에서 자 물어보자.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연구의 대상은 자연현상이야. 그럼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가치의 법칙이야 아니면 사실의 법칙이야? 사실의 법칙이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물은 100도세에서 끓어서 수증기로 바뀌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행정현상도 이게 자연과학적 하나의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이 객관적인 사실, 사실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뭘 대상으로 연구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현상. 이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적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행정학의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자고 이게. 여러분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들 보면은 여러분들 결국에 시간 때우기식 근무 태도 공유하는 경우 있었어. 있잖아. 법규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었어. 있죠. 또 좀 권위적으로 여러분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어.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세 가지는 여러분 물어보자. 공무원의 긍정적인 면이야, 부정적인 면이야. 부정적인 면. 이걸 묶어서 행정의 단점 이런 식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알았어요? 객관적으로 관찰된 사실을 묶어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자.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사이먼이 발간한 행정 행태설이야. 그래서 행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의 모습 행태가 행정이다. 이게 행정 행태설이에요. 근데 참 사이먼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이먼은 이런 얘기해. 자, 물어보자. 30년대 공항이죠. 45년도 뭐가 끝나?
2차 대전. 그럼 공안과 2차 대전 이후에 국가는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 그럼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이런 큰 여러분들 힘을 갖고 재량 갖고 앞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빨리빨리 재건하기 위해서 행정부에다 힘을 많이 줘야 되겠고, 그럼 행정에 당연히 여러분들 입법활동 정책 결정해야 하네. 해야지 가능하지. 그래서 이 사이먼도 행정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말은 행정의 정책의 측면을 부정한 게야, 부정한 게 아니야. 자, 지금 내가 행정의 정치적인 측면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정책 결정 입법 활동은 엄밀하게 어디 거야? 입법부 거야. 그건 정치하게 다루는 거지. 근데 그건 워낙은 입법부 거라 얘기야. 행정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행정이 하고 있지만, 그건 워낙은 입법부 거다. 그래서 행정하게 온전한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같은 정식의 면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파악해. 행정이 정책 결정하는 것은 인정해. 그렇지만은 행정하게 이론적 체계, 순수한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정책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다? 정치학에서 연구하는 거지. 그것은 행정이 연구할 게 아니야.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파악해. 그래서 잘 보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책 결정 측면을 부정했다. OX. X.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OX. O. 자, 그럼 내 제외를 배제로 바꿀게. 배제했다. OX. 응? 이걸 국어 누구한테 배워? 양경모한테 배우잖아. 양 선생이 이 배제했다, 제외했다 같은 말 아니야? 아, 같은 말이지 뭐야. 배제, 제외 같은 말이야. 알았어요?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제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 뭐야? 정치행정 1이야, 2야. 정치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제외했으니까 이때는 정치행정 1이야, 2야. 정치행정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학의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측면을 제외하자, 배제하자고 파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행정 2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교재 8페이지 봐봐. 8페이지. 행정행태설 중간에 정치행정 2원론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와서 하단에. 나왔잖아. 그 말 이해했어요? 정치행정 2원론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자. 우리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정파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앞뒤가 여러분들 안 붙고 정치행정 2가 그러면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봐봐.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파악할 때는 정치행정 1이야, 2야. 이원론이 맞은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을 부정한 게 안 한 거야. 안 했지. 정치 측면 인정을 해, 안 해? 하지. 그래서 실질을 내용이라 그래. 내용은 정치행정 뭐가 되는 거야? 1원론. 이 방법을 형식이라고도 얘기해요. 형식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일단은 6페이지 잠깐 배워보자. 6페이지. 6페이지 동그라미 6번 나온 거 봐. 6번에 연구 대상에 있어서 가치적인 정책 현상을 제외하였기에 정치행정 2원론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와서 신자를 붙인 이유는 6페이지의 위에 6번 6페이지의 위에 6번 동그라미 6번 찾았습니까? 옆에 다시 보자. 연구 대상에 있어서 정치적인 현상을 제외하였기에 정치행정 2원론이란 말 나왔죠? 신자가 붙었지 빼도 상관이 없어. 왜 신이냐면은 앞에 여러분들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2원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신 2원론, 새 2원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았습니까?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요인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자, 여러분 교재 또 어디 펴보시냐면은 자, 70 2페이지
73페이지 펴보세요. 73페이지. 그 날개를 봐봐. 날개. 73페이지 날개. 행태로는 내용적으로는 정치행정일, 방법론을 얘기할 때는 정치행정 2호를 해서 오르나서 넣어서. 나왔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이게 출제에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 조금씩 공부한 애들은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건 뭐 10명 가운데 7명이 틀릴 지문이야. 그 내용 좀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원위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8페이지 다시 보자. 8페이지 행정행태설. 자, 행정의 본질, 사실적 행태, 중간에 정치행정 이원론. 학자 사이먼은 외워둬야 돼. 왜 그러냐면은 행정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사이먼이야. 그러니까 학자를 물어보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사이먼 나왔다. 그럼 사이먼을 체킹해. 답이 50%야. 그만큼 여러분들 사이먼은 말이 많아. 사이먼은 좀 외워두시고 벌써 10명 가운데 4명이 오잖아. 10명 가운데 4명 나왔잖아. 그래서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 행태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 가지고 가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6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발전기능설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자, 1960년대 그러면 45년도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들 그 해방된 신생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에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국가들을 신생국이다 아니면 후진국이라 그러는데 뭐 개도국 상관없어요. 그럼 60년대부터 이런 국가들은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이다, 뭐 7개년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이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계획에 근거하여 국가 발전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착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발전 자체를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는 각종 노력을 해.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그래서 이 이론은 미국의 학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냐? 공간을 이동해. 후진국가로 넘어가. 그리고 후진국가의 근대화 현상을 규명하면서 만든 개념이 발전기능설이에요. 그럼 후진국가는 빠른 시대에 뭘 해야 돼? 발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발전기능설이에요. 발전기능설. 그럼 발전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잘 알면 돼, 여러분들. 자, 그게 들어보자. 이 발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후진국가가 발전할 때는 물어보자. 3부, 입법부, 행정부 3부 가운데 어디가 강력한 보통 힘을 가져? 행정부예요. 후진국가는 대통령 자체가 여러분 얘기해보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얘기할 때는 한국은 우리 대통령한테 모든 힘을 실고를 치르지 안 치르죠? 치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갖고 있는 게 뭐 대통령 중심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후진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제왕적인 독재자가 등장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 그런 거 안 한다고. 뭐로 한다?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의원 내각제를 점령한 나라들은 여러분들 지금 독재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래서 이 헌법 자체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의원 내각은 연정을 해야 되겠고, 연정을 할 때 여러분들 다수당 자체가 여러분들 정당의 틀을 구성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태를 좀 만들자고 보는 거야. 만들자고 보는 건데, 하여간에 대통령 중심제야. 그럼 대통령 중심제는 누가 힘이 세다? 대통령이. 행정부가 힘이 있어요. 그럼 행정부가 힘이 세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법부가 담당했던 입법 활동도 해야 하네. 하죠. 그 정책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발전할 때는 뭐에 근거하여?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이다, 뭐 7개년 계획이다, 계획에 근거해 발전을 착수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기획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책 결정과 집행 기획을 담당한다 그런 말 나왔어? 나왔죠. 그래 안 그래? 기획을 빼버리면 통치능설과 같이 뭐야? 그러니까 기획이 들어가야지. 발전을 에스만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플랜드 체인지, 계획에 근거한 변화를 했어요. 플랜드 체인지, 계획에 근거한 변화. 계획을 강조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행정의 하여간에 정책 결정도 했죠. 그럼 정치행정 1이야, 2야? 정치행정 1원론 중간에 나왔죠. 그 학자 에스만 정도는 외워두세요. 엑스맨 동생 아니야, 에스맨. 이거 쉽잖아. 에스맨.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후진국가를 중심으로 발전기능설이 탄생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 나중에 또 학습을 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거기 이제 신공공관리론 뉴고먼스는 또 뒤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발전기능설까지 내용의 형태 정리해서 가져가면은 행정의 개념은 완성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보자. 행정관리설, 공공사무의 관리. 그 밑에 기술적 행정학, 정치행정 이원론.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 윌슨. 제주행정학 교과서 화이트. 여건지 패당 극복하게 등장했다. 그다음에 통치기능설, 정책 결정 집행한다. 기능적 행정학, 정치행정일, 행정국가의 대도와 함께 탄생했다. 행정행태설,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적 행태. 정치행정 이원론, 사이먼 행정학의 과학화. 자, 후진국가 발전기능설, 결정집행, 기획, 정치행정 이원론, 에스메. 됐습니까? 자, 다음에 개념 정의 가운데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 그 뭐하고 뭐? 행정관리설과 행정행태설. 됐습니까? 자, 물어보자. 네 가지 가운데 큰 정부와 관련된 거 두 가지 얘기해봐. 큰 정부. 이론이니까 뭐하고 뭐? 통치기능설 또 하나. 발전기능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통치기능설, 발전기능설 용어의 공통성은 뭐야? 기능. 기능이 들어가면 큰 정부구나. 기능이. 기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큰 정부다. 그렇게 하나 가지고 가. 기능이란 말이 들어갔다? 그럼 큰 정부구나. 그러니까 지금 축제에서 하나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 여기 보자.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한 개념 정의는 뭐라 했어요? 과학화. 행정, 행태설. 자, 여기 보자. 올해부터 행정학이 여러분들 국가고시나 지방직이나 다 물어볼게요.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잖아. 행정학이 여러분들 사실 영어보다 더 어려워. 실제 점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행정학 갖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당락 결정될 거예요. 100%.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어. 못 나와도 90은 나오니까. 사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 바닥 강의 뭐 30년 정도 강의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선생님이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강의할 때까지만큼만 열심히 들어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뭐 다른 분들 강의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강의 참 잘합니다. 근데 내가 더 잘해.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현직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야. 자, 거기 나온 게 행정 발전 기능설까지에 관한 네 가지 형태의 내용들 그 하나하나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행태로는 여기 보자. 형식과 방법. 형식은 뭐야? 정치행정 1이야 2야. 행태론. 형식 방법은 정치행정 2원론. 실질은 1원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위에 보편성과 특수성. 주체를 불문한 개념 보편성. 됐어요, 여러분들? 정부 관리제가 나왔다 그러면 특수성. 광의협의 얘기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정의 곤란에서 두 명의 학자가 나오는데 왈도만 가지고 가세요. 너무 길어. 행정에 대하여 한 문장 정의, 그 밑에 지적 마비 철회. 됐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한 문장 정의, 지적 마비 철회. 여러분들 왈왈도 개한테 물리면 마비가 와 안 와? 오죠. 왈왈도그, 왈도, 지적 마비 이렇게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 강아지 조련사 그 TV에 이경규랑 나오는 애 있잖아. 걔한테 물렸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뭐 기부 싸고 엄청 물렸나 봐요, 여러분들. 개 키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개는 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개는 본능적으로 본인이 충성하는 주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 항상 본능이 나오잖아요. 동물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공원 산책할 때 꼭 여기 목줄 꼭 메고 다니십시오. 현재 공원 산책할 때 항상 여러분들 몽둥이 갖고 다녀요, 여러분들. 방어용 무기로.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걸 뭐 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갖고 다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개념 정의는 뭐 그 정도 선에서 맞추면 되겠네요. 자, 문제 잠깐 좀 보자. 문제 연구. 우리 뭐 지난주에 봤던 문제하고도 연관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문제 1번. 행정학에 대한 담 기술 중 옳은 것은? 윌슨은 행정을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과 물자의 관리. 이 사람과 물자의 관리는 윌슨이 아니라 화이트야. 요거 보자고. 요거 봅시다. 요거.
이거. 그 1번은 잘못된 거예요. 윌슨이 아니라 뭐다? 화이트고, 윌슨은 사무 영역으로 바뀌지. 이번에 행정 행태설 내용적으로 정치행정 2원론이야 1원론이야? 정치행정? 내용이니까 1원론이지. 행정관리설 처방적 기술적 인호 등장했다. OX. O가 돼야 되겠지. 아까 행정관리설 처방적 기술적 인호 등장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지금 문제 푸는 거 지금 알죠? 어딘지. 그다음 4번에 현대 행정은 능률성을 최고의 가치. 자, 능률성은 수단 가치라 그래. 목적 가치, 최고의 가치는 보통 공익을 보통 얘기합니다. 공익이나 여러분들 형평성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능률성을 최고의 가치고 무조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첨단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화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근데 예측 가능성 높인다,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하여 과학성을 높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또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도 전체 지분이 몽땅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자, 이건 이제 작년도 지방지구 문제인데 정치행정 1원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행정국가의 대도와 함께 연관성 기타 몇 번? 1번이지 뭐. 아까 여러분들 그 행정국가 대도로 뭐가 떠올라? 통치 기능설 얘기한 거 아니야. 1번이고 2번에 윌슨의 행정의 연구. 아까 행정의 연구에서 최초의 개념 정의한 게 우드로 윌슨이라고 얘기했고,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 여기서 의사결정을 정책 결정으로 해석해 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구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아까 군 나오는 국가의사의 표현이 정치고 그 표현된 의사의 집행은 행정이라고 했잖아. 그걸 이제 말을 좀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경영과 비슷할 때는 정치행정 1이야 2야 2원론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행정 1은 1번밖에 없고 2번과 3번과 4번은 다 정치행정 2원론입니다. 특히 2번과 3번과 4번 자체는 다 행정관리설과 관련돼. 뭐랑? 행정관리설. 그렇게 내용 정리할 걸. 자, 그래서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자.